버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댄 딸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와락 쏟아졌죠. 이는 총동원령이 내려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대피하는 딸과 동원령으로 남은 예비군 아버지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가 감도는 우크라이나는 최대한의 병력을 위해 모든 예비군들을 소집 명령하였으며 여성들도 적극 활용해 여군들을 각종 전투 임무에 포함시켜 남성과 동등한 임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여성에게는 기본 전투 훈련에 참여시켜 사격 요령을 알려주며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이미 전쟁과 함께 일상을 살고 있으며 2014년부터 내전을 이어오고 있는 돈바스 지역은 그동안 사망자만 1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와중 일부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한국, 북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무색하게 만든 한국 예비군들의 영상이 올라와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한국 예비군들의 실제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은 나라, 한국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현역보다 예비군들의 전투력이 더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예비군은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길래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출신의 총검술, 의장대 출신의 시범 등 몸이 먼저 기억하는 예비군들의 레전드 영상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또한 다양합니다. 총기 금지 국가이지만 인구 50% 이상이 총을 쓸 줄 알며 국방부에서 공개한 예비군 훈련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외국인들이 보기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죠. 우스갯소리로 외국에서 한국 아저씨를 보면 절대 시비를 걸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며 실제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예비역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GFP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 예비군 병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약 275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해 이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비 병력이 가장 많고 무장과 훈련이 강하게 잘 된 북한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오르며 우리 대한민국의 예비군의 높은 위상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일본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위대의 무능함에 대한 내용이 일본 내에서 기사화되며 한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범죄 국가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은 대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대라는 경비대를 만든 건데요. 일본은 한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비를 쓰는 나라였지만 투자에 비해 자위대의 전투력과 수준은 한참이나 모자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내부에서 자위대는 공무원 혹은 경비원이라는 인식이 많으며 자위대의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 인생의 나라까지 간 사람이 자위대에 지원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군의 위협이 현실화되어 가며 자위대가 실제로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냐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자위대원들의 자질 문제가 이슈화되며 징병제인 대한민국과 너무 대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한국은 일본 자위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역이 아닌 예비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예비군은 정규 군사훈련을 다 받고 정규 제대했기 때문에 지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현역군보다 더 많은 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비군은 그냥 현역군이 부족하면 이들의 빈틈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전력입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장에서 설렁설렁 훈련하다가도 조기 퇴소라는 명분이 생기면 실제 분위기를 전쟁터로 삽시간에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992년 발생했던 폭동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한국인 이민자들이 폭도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총기로 무장하고 코리아타운을 사수해낸 사건만 봐도 우리의 한국 예비군들의 전투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쟁 발발 시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20대 이상부터 60대 남자까지 아무나 붙잡아도 열의 9은 이동사격이나 전술사격은 못 되어도 군용 소총을 조작 정비하고 조준 사격할 줄 아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모집된 예비역 중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명령체계를 이해하며 이에 따라 사격, 수류탄 투척, 각개전투, 수경, 경계근무, 진지 구축 등을 조건만 된다면 바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현대전에서는 일반적인 정규군이 얼마나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데 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게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든든하죠. 예비군과 관련한 이야기는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당장 시내 한복판에 전차 하나만 갖다 놓아도 주위 예비군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도 한국 예비군들의 전투력이 다시 화제가 되며 조명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생긴 일인데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둘러보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은 몸을 돌려 뒷걸음 치나 싶더니 뒤로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괴로운 듯 팔과 다리를 내젓었습니다. 이어 다가온 편의점 사장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고를 한 뒤 가슴을 압박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요. 사장님의 재빠른 대처 덕에 쓰러진 남성은 쓰러진 지 약 2분 만에 깨어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쓰러진 직후 발작을 일으키다 심정지 상태가 됐는데 편의점 사장은 남성에게 다가와 1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목숨을 건진 건데요. 실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른 판단과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실제로 맞이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이성적인 판단력이 현저하게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그가 전직 구급대원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나중에 취재진들에 의해 밝혀졌지만 그는 의료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평범한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점 사장은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어디에서 배웠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당당히 논산훈련소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기억이 생생한지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배울 당시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눌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심폐소생술을 할 때 비슷한 느낌이 느껴졌다며 자신이 받은 훈련이 정말 중요한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2018년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그는 예비군 3년 차로 군대 때 배운 심폐소생술이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심폐소생술은 군대와 예비군, 민방위까지 매년 배우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남성들이라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뒤이어 관련 기사에는 자신도 예비군 훈련 때 배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2번이나 살린 적이 있다며 예비군 훈련이 군 훈련의 연장선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식과 교육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비군들의 미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이태영 씨의 사연은 추운 겨울날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듣는 이로 하여금 훈훈함을 전하였죠. 이날은 남해읍대 후반기 향방잡기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나섰던 이태영 예비군은 복도를 걸어 나오는 순간 한 할머니가 복도에서 복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해왔는데요. 이 씨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를 업고 자신의 차에 태워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에도 노환 증세로 자주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 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찔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빠른 판단과 대처로 할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비군 훈련을 무단불참하게 된 이 씨는 모든 상황이 끝난 후 지역대장에게 전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하였는데요. 무단불참에 대한 불이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 씨의 상황을 보고받은 남해읍대장은 다들 바쁘게 자신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시기에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것, 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비군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다며 이태영 예비군의 아름다운 성행이 귀감이 돼 우리 주변 이웃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 씨를 되려 칭찬했는데요. 남 일도 제 일처럼 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절대 지나치지 않는 예비군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모두를 훈훈하게 만들었죠. 예비군을 이루는 대부분의 병력은 평시 상태에서는 민간인이며 예비군으로 소집되지 않았을 때는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지 않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에는 예비군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과거 한국 예비군의 군사훈련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갈수록 강력한 훈련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하는 이유는 현역에서 손실되는 병력만큼 예비군으로 채워 넣기 위해서지만 우리나라는 예비군에서 손실되는 병력을 현역에서 채워도 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예비군 전력 보강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